다음은 척정 시스템 검증입니다. 척정 시스템은 아까 중요성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개척기가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 고혈압을 측정하는데 그 고혈압 기계가 개척기가 믿을 수 없다면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병원에 여러 수술대에 딱 누우면 그 모니터되는 장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혈압, 그 다음에 환자의 여러 가지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그 계측기를 통해서 모니터를 하게 되는데 그 계측기를 믿을 수 없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계측기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에서는 이 계측기의 검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계측기는 어떤 계측기가 좋은 계측기입니까? 글자 그대로 참값과 측정값이 똑같은 계측기가 좋은 계측기입니다. 나쁜 계측기는 어떤 계측기입니까? 참값과 측정값이 차이가 있는 계측기가 나쁜 계측기입니다. 이건 매우 분명한 사실이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참값과 측정값이 매우 흡사하고 또 정밀한 계측기가 왼편에 있고 오른쪽에는 굉장히 산포가 근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세스의 산포는 공정 그 자체에 의한 산포가 있고 두 번째 측정에 의한 산포가 있습니다. 측정에 의한 산포는 계측기 산포와 측정자, 계측자 산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계측기, 그 다음에 계측자. 계측기 산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정확성이 있습니다. 정확성은 글자 그대로 참값과 관찰값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정확성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도 일정해야 됩니다. 오늘 측정한 결과와 내일 측정한 결과가 틀리면 우리 그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안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시시각각 그 태도가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많은 거예요.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분이 그냥 꼭 이 초가을 그 산날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를 몰라가지고 주변 사람을 갖다 항상 이렇게 눈치 보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안정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평상시 언어대로 말하면 변덕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선형성입니다. 선형성, 리니어리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20cm 측정할 때와 50cm 측정할 때, 100cm 측정할 때 그 오차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적은 거 측정할 때는 오차가 작고 큰 거 측정할 때는 오차가 많다. 이것은 선형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주로 정확성에 관련된 것이고 계측기 고유의 산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로 이 훈련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측기 자체의 설계에서부터 교정까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영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정확성에 관련된 그 항목이라면 그 다음에 정밀도에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정확성과 정밀도 어떻게 틀린지 아십니까? 우리 군대 가면 0.사격을 합니다. 0.사격. 그럼 0점을 사이에 두고 어떤 사람은 총을 쐈는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통상 이게 0점 사격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A는 딱 맞췄는데 딱 세 발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요게
사격자 A입니다. B는 이렇게 맞췄어. 세 발을 이렇게 B.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A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다는 건 뭐냐? 중심에 가깝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합하면 이게 딱 중심의 일체예요. 그렇지만 정밀하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밀하지 않은 건 중심에 맞는데 세 가지가 정밀하게 이렇게 많잖아요. B는 어떨까요? B는 정밀하다.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밀하죠. 근데 평균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밀하면서 정확하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밀하면서도 정확하다. 그러면 정밀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건 뭐예요? 대충 한 이쯤에 이렇게 맞춘 사람. 이걸 뭐라 하는 거야?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사람 군대 가면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 시스템에 아까 정확성 이야기했죠. 정밀성은 무엇에 따라서 차이가 있느냐? 첫째, 반복성입니다. 반복성. 반복성은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계측기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걸 두 번 측정했는데 차이가 있는 것. 반복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그 기인되는 원인이 계측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도 차이가 있으면 이 계측기가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재현성입니다. 재현성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를 말합니다. 이 재현성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각각 틀리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숙련도의 차이 또는 측정에 대한 훈련의 부재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훈련을 안 시키니까 각각 자기가 측정하고 싶은 대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계측기의 정확도와 정밀도 상태를 사전에 검증한 연유에야 현재 능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측기 RNR 지표에는 RNR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는 허용 오차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상세하게 정의된 것이 그 다음 장인데요. 첫 번째, RNR은 Study Variation, 소위 말하는 미니탭에서 측정을 하면 그 결과에서 나오는 그런 산출물입니다. 이것이 통상 10% 이내이면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척도는 Contribution, 기여율이라고 하죠. 이것은 통상 2% 이내에 들어야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 7%, 이건 기준을 10%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7, 8% 상위에 해당이 되면 계측기를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허용 오차율로 보는 것은 퍼센티지 톨러런스. 그래서 전체 우리 허용 오차분의 계측기 오차가 얼마냐? 이것도 10% 이내이면 계측기는 acceptable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0% 이상이면 계측기를 리젝트합니다. 리젝트한다는 건 뭐예요? 이 계측기로 현재 수준 측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계측기를 수정하던가 또 작업자를 훈련을 해서 이 수준 안으로 들어와야 현재 수준 데이터가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